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최근 각종 정권 비리 수사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거부하는 등 각종 초법적 행위와 법치 파괴 행위를 서슴지 않고 일삼는다는 그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대학살 인사안과 직제 개편안을 만든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랑하는 대학 후배인데요. 이분이 검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쿨톡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신 대표님, 네. 아유,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네. 최근에 좋은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쿨톡이 뭐 아주 그냥 상승세가 엄청나게 있는 덕분에 것 같고, 여기 이제 고영진 TV 덕분에 제가 두 번 나온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있었어요. 네. 신지호 의원을 뭐 특별 사면 복권입니다, 저는. 복권을 시켜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여권 쪽에 다른 사람들을 복권을 시키고 사면을 시켜야 하니까 끼워넣기죠. 뭐. 끼워넣기를 해가지고 사면 복권 됐죠. 네, 복권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뭐 지역구 경로당 뭐 도와준 것 때문에 한 10년이 묶였어요. 묶여서 그간에 2번을 출마를 못했죠. 그렇죠. 제가. 그게 19대, 국회, 20대. 18대. 제가 18대 때 하고 19대, 20대를 그냥 못 나갔죠. 그런데 이제 그 2번 해서 한 6년 반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전부터 혹시라도 그런 뭐 복권 조치가 내려지면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뭐 또 구차하게 나가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아니, 나이도 젊으시고 지금 한참 정치를 하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김영호 의원은 죽기에 딱 좋은 계절이라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치를 하기에 딱 좋은 나이고, 또 지금 사면 복권까지 됐으니까 정치를 다시 재개하는 것도. 근데 그날 그 어떻습니까? 법무부에서 11시에 발표가 났는데요. 예. 그 제가 30분 전에 알았습니다. 언론사에 있는 후배가 11시에 이제 그 저기 엠바고 걸고 미리 이제 보도 자료를 그렇죠. 뿌렸던 모양이에요. 언론사 쪽에. 본인한테 통보 안 합니까? 아유, 안 왔습니다. 협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발표 30분 전에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랬구나. 그때 제가 이 감이 딱 오더라고. 이건 끼워 넣겠구나. 이광재랑 자기 측근들. 이광재 때문에 저를 끼워 넣은 거구나. 제가 감이 딱 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요, 우리 고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그 사면 복권을 할 때 야당 쪽에도 니네들 리스트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니들이 좀 구제해주고 싶은 사람들 리스트를 달라. 그럼 그걸 100%는 반영 안 해도 거기 윗순번, 그러니까 야당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제가 무슨 자유한국당 통해서 그런 로비 한 적도 없고,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런 저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야당하고도 상의하지 않은 그런 복권이고, 이광재 그걸 위해서 절 끼워넣게 한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걸 받아야 되는가? 뭐 그냥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우리 신 의원께서 이번 총선에는 출마를 안 하시겠다는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자숙하는 기간을 좀 갖겠다. 또 여유를 가지고 정치를 다시 재개를 할 건지, 정말 정치를 떠날 건지. 그동안은 그래도 상당히 억울한 마음을 가졌을 텐데, 그런 성숙된 자세? 그런 걸 갖는 것은 아주 정치인으로서 뭐 참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앞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승윤 검찰국장을 하다가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내려와서 문재인의 하수인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직계 후배로서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싸그리 그냥 잡아보려고 했는데 어제 확대간부회를 했는데 거기서 무슨 왕따를 당했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에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정의의 왕따다. 아, 그래요? 정의로운 왕따. 그러니까 거기 어제 이제 중앙지검 11시에 회의를 해갖고 차장들, 1, 2, 3 차장, 그 다음에 부장들 뭐 10수명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완전히 왕따를 당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 앞에서 그 윤석열 총장이 작년 7월에 취임사, 그게 A4 한 4장 정도 분량이라는데, 송경호 3차장이 그 중에 한 장 정도를 그냥 거기 앞에서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때 취임사 중에 이런 거 아닙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네. 우리 검찰에게 권한을 준 분들도 국민들이다. 예. 그 국민들을 보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자. 어떤 예.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이 검찰권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진정한 헌법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 앞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 정신 차려라. 그 얘기 한 거죠. 그러니까요. 당신 문재인 하수인 그런 거 헌법 정신, 법률 정신에 어긋나는 그따위 짓거리 하지 마라. 이 경고죠, 뭐. 예.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정권은 그랬을 거예요. 검찰들 어디 까불어? 네. 이렇게 검사장들 싸그리 쳐내고 네. 그러면 쫄아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하고 네. 딱 이럴 줄 깨갱하고, 알았는데 깨갱할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죠. 네. 김은거 부장검사랑 사표 내면서 그 쓴 네. 글들을 보세요. 네. 완전히 대사기극이라고. 그렇죠. 대사기. 그렇게. 대국민 사기극. 예. 그 조국이 그때 뭐 그랬잖아요. 검찰 다루긴 쉽다. 인사건 2번만 휘둘르면 다 깨갱하고 사표 던지고 나갈 놈들 나가는데 여기 다 받아버리겠다고 그랬죠. 예비군들 얘기만.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새로 뽑아 쓰면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예상치 못한 거죠. 어쨌든 검찰 내 분위기가 최근에 그동안 잠잠했었는데 그게 이제 끌어오른 거예요. 임계점까지 올라가고 지금 폭발 막 하려고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 김웅 부장 검사라든가 또 여러 좀 사표를 낸 분들 있고 또 인터넷망에 네. 한 600개, 700개의 댓글이 발정 그러니까요. 정도로 네.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말하자면 반발을 하고 나선 그렇죠. 것이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일 관심사는 서울전에 다음 주쯤에 있지 않을까 하는 네. 2차. 2차. 이제 중간가부 허리들이죠. 차장검사, 부장검사. 그 그죠? 인사가 어떻게 될 거냐. 예. 대학살이 이루어질 거다. 2차 대학살이 지금 예정된 거 아닌가. 예. 근데 요번에도 보면요. 이게 그런 뭐 직제 개편안을 만들면 먼저 검찰하고 상의 좀 조정을 하고 조율을 하고 언론에 발표를 그렇게 해야 해야죠. 되는데 무슨 기습작전 하듯이 언론에 먼저 발표해놓고 검찰한테 넘겨준 거 아니에요? 행안 보고 벌써 예, 예. 직제 개편안 협의를 하면서 검찰한테는 예. 그냥 이번에도 또 그러니까. 요식과 모양같이 추미애 하는 일이 이게 동서남북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순서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검찰 패싱 아닙니까? 패싱이죠. 언론에 먼저 터뜨려 놓고. 그런데 어저께 참 재밌는 일이 거기에 대해서 다 반대한 거 아니에요? 예. 추미애 직제 개편안 13일 밤에 기습적으로 발표된 그거에 다 반대. 부장검사들이 다 반대를 했는 거예요. 차부장 검사들이 다 반대를 해서 그러면 지검장은 자기가 그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자기가 만든 이게 거 반대입니다 하고 저 대검에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꼼수를 또 쓰더라고요. 예. 18개 예. 법무부, 예. 대검, 예. 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을 네. 공모를 하겠다. 내부 공모를 해서 어제 뭐 일단 마감이 됐답니다. 그 공모라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예.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것보다 짜고 치는 고스톱. 근데 저는요. 자기들이 자기 사람들 내정해놓고 그 공모해. 그렇죠. 예. 그거 공모해가지고 자기 사람 쫙 심어버리겠다는 예.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건데 저는 거기 이제 몇 명이나 누가 몇 명이나 그 응모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후배 검사들한테 그런 식으로 왕따 당하는 걸 보고 거기 응모한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미애 문재인 청와대에 잘 보여서 자기가 좋은 자리 간들 후배들이 따라주겠느냐. 나도 이성윤 꼴 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문정 네. 부장검사 있잖아요. 울산지검에.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도 지금 후배들은 엄청나게 당신 말에 본업인 수사는 안 하고 맨 뭐 SNS나 하고 어디 방송 활동이나 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그래도 철판이던데요. 철판이죠. 근데 그게 암만 철판이라도 검사들은 또 조직 문화가 있어갖고 주변으로부터 왕따 이렇게 받으면요. 네, 힘들 겁니다. 근데 지금 과연 검사들이 지금 댓글 정도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중간 허리에 해당하는 차장, 예. 부장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대학살로 나타날 경우 실질적인 행동화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오지 않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걸 검난이다 뭐 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만은 그런데 청와대 노영민 네. 이 양반도 대통령하고 생각이 똑같은 그렇죠, 거야. 뭐. 예. 민심을 알기를 예. 완전히 개 무시하는 네, 그렇죠. 개 대지를 하는 네, 거야. 네. 어디 무슨 방송에가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 어제요? 얼핏 보니까 뭐 정말 민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안 알고도 모른 체 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그냥 구중궁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저작거리 민심을 전혀 모르는 것 같고 검찰 내부에 반발 기류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반발이냐. 조용하던데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혹시라도 이제 다음 주에 또 추미애가 2차 대학살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보면 이제 요번에 뭐 김웅 부장검사는 이제 사표 던지고 나갔는데 항의 표시하고 근데 사표 던지고 나가는 사람은 아주 소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하고 달라졌어요. 이제 버티면서 반드시 이겨내자. 이번 물먹은 검사들이 다 사표 안 냈잖아요. 검사장들이. 그래서 어제 그리고 이게 과거 같으면 사표 내고 나가면 그만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버티면서 헌법과 법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헌법과 법률 앞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명분으로 그걸 찍어 누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준법 투쟁을 할 거다. 만약에 다음 주에 제2차 학살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대다수의 검사들은 준법 투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나 명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그 명분으로 해서 검찰청법에 보면요. 그 상급자의 지시라도 이 헌법이나 법률이나 뭐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법적인 권리입니다. 저는 그런 준법 투쟁이 굉장히 그 뭐 보편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웅 검사도 명을 거역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부당한 명. 봉건적인 명. 그런데 검찰로서는 어쨌든 다음 주에 인사가 있든 말든 지금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속도전을 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가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마지막까지 하겠다. 그래서 어제 경찰청도 압수수색을 하고 황운하도 지금 총선 나간다고 사표 냈는데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잖아요. 사실상 요리조리 피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법 쪽에서까지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도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청와대에서 지금 잇따라 벌어지고 있죠. 하나는 뭐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고 지금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이걸 지금 거부를 한 거예요. 거부한 거죠. 그건 판사가 영장 청구된 것을 보고 소명이 되니까 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판사가 내준 거죠. 검사가 마음대로 가서 뭐 압수수색 하는 것도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것도 거부를 하고 있어요. 또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이 공직기강의 책임을 지는 일선 총책임자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 조국 그 아들한테 허위 인턴명서 의혹 받고 그래서 있죠.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그런데도 전혀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있고 거기에 불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뭐 청와대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모든 정권 비리의 몸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치를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뭐 왕조 시대로 돌아가자. 문재인 황제 모시듯이. 그런가요? 황제로 등극했습니까? 지금? 뭐 문시황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헌법과 법을 무시하는 거는 과거 봉건 시대 왕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노무현, 문재인, 조국으로 이어지는 PK 3대 왕조를 지금 만들려는 3대 세습 왕조.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요. 저쪽 윗동네도 3대 세습 왕조 아닙니까? 근데 어제 고 박사님 전 제일 재밌게 본 게 이른바 진보 좌파 성향의 판사들 조직이 있잖아요. 국제법 연구회. 국제법 그 연구회 거기서 그 판사들 내부에 이 검찰의 2%수처럼 그 통신망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 통신망 그 게시판 이름이 이판사판입니다. 이판사판 원래 불교 중들 스님들 설명할 때 나온 얘기인데 이제 이판사 사판사 해갖고 이판은 주로 학생들 그렇죠. 열심히 하는 사람 이론. 그다음에 사판은 사무 실무를 보는 사람 이걸 합쳐서 스님들 전체를 이판 사판이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요 판은 그냥 판사에서 근데 그렇죠. 테레비 드라마를 했었어요. 이 판사하고 사판사가 여자 판사, 남자 판사가 두 주인공이었는데요. 근데 이 판사판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이게 그 진보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격인데 이게 양승태 사이트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해갖고 그 양승태 처벌해야 된다. 그 반 양승태 사이트였는데 요새 이게 반 청와대 사이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봐도 너무 웃긴 거예요. 해도 너무한다. 압수수색 영장 우리들 판사가 내줬는데 그걸 거부해?
우리들 판사를 그렇게 개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좌파 판사들까지도 뿔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무시 정도를 넘어서 판사들 입장에서는 이건 형사사법제도 자체를 그렇죠. 부정한 법치를 거죠. 무시하는 것 아니냐. 네. 그게 대통령이 더군다나 청와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말이 되는 그렇죠. 소리가 아니다. 네. 그게 해도 넘어가는 일 아니냐. 그게 이제 판사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합리적인 생각. 오죽했으면 그 좌파 판사들까지 청와대 보고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다. 예. 그러면 이 최강욱에는 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센 사람이다. 그거 과시하는 건가요? 그렇죠. 내 뒤에 문재인이 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그러니까요. 거 아닙니까? 우리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 그 법 위에 군림을 하는 거죠. 그 김동진 부장판사도 네. 그 글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막론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네. 검사 앞에 가서 네. 사법 조사를 받고 재판에서 유무죄를 네. 가리는 게 그게 법치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을 감독을 하는 사람이 공직기관 비서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비리라든가 네. 잘못된 거 이런 거. 근데 자기가 네. 그걸 어기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되나요? 기소해갖고 빨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아마 검찰에서는 이제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예.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죠. 예. 또 하나 뭐 어제도 제가 달았습니다마는 지금 이 이름도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구죠? 저 정무비서관 저 정무비서가 이제 강기정, 강기정. 그 정무수석. 예. 하도 엉뚱한 짓을 하던 사람이어가지고 네. 내가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깜빡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언제 경제수석이 됐고 정책실장 됐나요? 네. 이것도 초헌법적인 거예요. 초헌법적이죠. 아니 부동산 매매하는데 네. 허가제를 하는 것은 네. 공산주의 국가에도 공산주의죠.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 헌법에 보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유 재산 그 권리가 있는데 그걸 다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 아닙니까? 왜 청와대에서 이런 초헌법적인 예. 위헌적인 발상을 마구 하는 거예요? 황제라 그런가? 제왕이라 그런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초법적 네, 발상 초법적 아닙니까? 발상이죠. 초법적. 그러면서 네. 윤석열 총장한테는 네. 추미애가 불렀는데 네. 왜 안 갔느냐? 예. 그래가지고 그게 초법적 그러니까요. 행태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까지 다 그렇게 해왔는데. 자,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 그렇게 했는데. 뭐 오늘까지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시민단체까지도 들고 일어나는 게 조국 살리기 위해서 네. 국민들이 대깨문들이 청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깨문들이. 그걸 예. 인권위한테 넘겨가지고 예. 인권위가 이제 예. 전에 경찰청장한테는 하명 수사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하명 조사를 조사죠, 하명 조사. 인권위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예. 그리고 인권위가 그런 권세가들 예. 그 인권 보호는 그러니까 조국이가 무슨 인권 침해를 당했어요? 인권에 아주 예. 특별한 대우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웃긴 게요. 그 조국 그 한인섭 그 선배 중에 안경환 교수라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됐는데 그 총각 시절에 어떤 여자 뭐 동의도 없이 그냥 혼인 신고해버리고 서울법대 3인방이라는 거 네, 아닙니까? 3인방. 그 안경환 그 교수가 인권위원장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네. 그때부터 그 안경환 교수 주장이 뭐냐면 인권위원회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다. 이런 건데 그거죠. 청와대가 지들 얘기를 또 부정한 거예요. 어떻게 청와대 하부기관인 것처럼 이렇게 지시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거를요, 사실 한 달 전에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한 달 후에 하겠다 그러고 한 달간 검토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엄청 굴린 거죠, 이거를. 근데 이게 보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는 익명으로 되지 않습니까? 예. 익명으로. 예. 근데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되려면 익명이나 가명을 안 받아요, 인권위가. 무조건 그건 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건도 모르고 그걸 진정으로 늘려다가 개망신 당할 것 같으니까 다시 빼버린 거죠. 인권위에서 그건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민감한 사안을 네, 청와대가 그러니까요. 절차도 네, 모른다면 절차도 모르고. 완전히 넉넉한 청와대. 네, 네. 그런 것보다 나사 빠진 청와대. 나서 빠졌죠. 기본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네. 바탕에는 어떻게든 조국을 면죄부를 시켜야 그렇죠. 네. 이게 부당하게 네. 검찰 수사를 받아갖고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 코스프레고 또 하나는 네. 재판 얼마 이제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네. 무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조국을 맞습니다. 진중권 이야기한 대로 리사이클링 하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권위를 세탁기로 쓰려고 하다가 그냥 딱 제동이 걸린 걸린 거예요. 자기도 또 에러를 낸 거예요. 에러를 낸 거예요. 에러까지 내고 제동이 걸린 거예요. 예.
그래갖고 조국을 예. 아직은 대선까지는 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살릴 수 있고 지금도 사실은 뭐 대깨문들 모이면은 네. 얼마든지 조국을 살려내니까 여기에서 인권위에서도 거기서도 네. 부당하게 침해받았다고 하면은 재판에도 그게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법적 구성력은 없지만 여론상으로 해갖고 그럼요. 간접적 영향을 주죠. 예. 이미 뭐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마음의 빚. 예, 예. 그것은 너희들 김명수 알았지? 네. 대법원장 내가 시켜줬는데 내가 마음의 빚을 지고 있어. 네, 네. 재판에서 좀 잘 고려해. 그 얘기 네. 아닙니까? 메시지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게 조국을 세탁기에 놓고 돌려갖고 이미지를 좀 이렇게 좋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세탁기에 코드도 이렇게 꼽아 놓지 않고, 돌아가지도 않는 세탁기에다 조국을 집어넣고 누르려고 보니까 이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저 1심에서만 무죄 판결을 받아내도 네. 아마 틀림없이 다시 살려낼 겁니다. 대권 후보. 이낙연, 정세균, 호남 사람을 어떻게 그러니까요. PK들이 믿습니까? 예, 예. 그런데 김경수, 그렇죠. 안희정, 자기 쪽 사람들은 다 다 갔으니까. 조국까지 어쨌든 이렇게 죽으려고 하니까 PK 아주 그렇죠. 오리지널 PK 아닙니까? 그것뿐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정세균한테는 그 진문들, 뭐 페이스메이커예요. 제가 그쪽으로 안 줄 것 같아요. 문바들이 그쪽으로 마음을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지금 은연중에 아직은 뭐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이심전심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각계에서 벌어지고 그 뭐 무슨 조국 무슨 백서를 낸다든가 그런 것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것도 마찬가지. 그런 조국 그 뭐 3대 세습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조국 백서 내는 게 뭐겠어요? 거기서 잘못했다는 백서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억울하다. 그렇죠. 무죄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 여론 조성하려고 백서했는데 누가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벌써 뭐 3억이 넘어가지고 차고 넘쳐서 재판 비용까지 다 되게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조국도 지금 재산이 뭐 5, 60억 되고 뭐 또 꼬불쳐둔 거, 꿈쳐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뭐 재판 비용까지 된다는 얘기. 아니 저 민변 변호사들이 그런 걸로 그냥 뭐 재능 기부하면 되지. 그러니까 다 그냥 그 명분으로 돈 끌어모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청와대가 별별 일을 다 하고 있고 초법적 그런 기구로 이렇게 등극을 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